5개. 11번 볼게요.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것. 그러면 정리하는 셈 치고 봐요. 형태 변화 여부. 니네가 배운 거를 감안해봐. 품사에서 형태가 바뀌는 게 뭐가 있죠? 어떤 품사가 모양이 바뀌지? 일단은 동사, 그 다음 뭐가 또 바뀌죠? 형용사. 물론 서술격 조사 있지만 넘어갑시다.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라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다 되는데 예를 들면 관형사는 무슨 역할 하죠? 체연을 꾸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동사나 형용사는 무슨 기능하지?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단어가 지닌 의미. 단어가 지닌 의미는 예를 들어서 하나.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하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품사에서? 이런 걸 수사라고 하지. 아니면 나. 사람을 뜻하죠? 나. 대명사지. 단어가 지닌 의미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봐요. 우리도 두 팔 벌려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동생이 나무른 탁자에 그린 꽃만입니다. 좀 많은데 밑에 거 볼게요. 1번. 하나하나 보자고. 1번. 도하고 만은 품사가 뭐예요? 얘네가 품사가 뭐죠? 둘 다 조사잖아요. 그럼 봐.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은 단어이다. 형태 변해요? 안 변해요? 물론 조사 중에 변하는 게 있긴 하지. 뭐가 변하죠? 이다는 변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와 만은 이 여기 조사는 도와 만입니다. 절대 안 변하지? 1번은 맞아요. 근데 니네 1번 몇 명 골랐는지 알아요? 몇 퍼센트? 보면 알지? 무려 얼마요? 18%가 골라요. 이때 당시 대략 시험을 한 35만 정도 보거든요. 40만이라고 치자고. 몇 명이 골랐지? 대충? 5분의 1, 8만, 7만 2천 명 골랐지? 야, 상식적으로 이게 바뀌냐? 모양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골랐을까요? 찍어도 그건 4, 5%밖에 안 돼, 사실은. 그냥 말 자체를 모르는 거야. 형태가 변하지 않은 단어, 이 말 자체를 몰라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됐잖아요. 절대 안 돼요. 자, 2번. 이루었다와 그리는 형태가 변한다. 맞죠? 둘 다 용언이니까 돼요. 자, 3번. 이게 정답이에요. 두와 하나는. 두와 하나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한다. 자, 이게 뭐가 틀릴까요? 둘 다 틀려요? 하나만 틀릴까요? 어떤 게 틀릴까요? 니네 위에 봐봐. 두 팔이에요. 두 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를 이루었다. 사실은 니네가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이거 파악됩니다. 두가 하는 역할이 뭐죠? 꿈이지. 하나는 뭐예요? 뒤에 뭐 붙었죠? 조사 붙었지?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니네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체원인가 보구나. 그럼 어떤 기능을 해요? 얘는 여기서 지금 목적어 기능을 한다고. 문장에서는. 왜? 하나를 했잖아요. 얘는 팔을 꾸미고 있지. 얘는 수식의 기능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문장 성분으로 가면 관형어예요. 체연을 꾸미는 문장 성분. 얘는 목적어를 이루는 체연. 더군다나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수사입니다. 물론 니네가 이게 어려운 거 이해하긴 하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쳐도 얘 맞고 얘 맞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 나무와 꽃은 이름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맞고. 자, 마지막 5번. 무려 24%가 고른. 넓게와 희미하다. 아니, 희미하다.
야, 이거 상태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무려 24%나 골랐을까? 몇 명이에요? 96,000인가?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헷갈린다고 쳐도 절대 얘하고 얘는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왜 상태예요? 둘 다 형용사지. 이거를 니네가 틀렸잖아. 물론 니네가 틀린 건 아니라 선배가 틀렸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거 내신 분들 되게 당황했다고 하시더라고. 몇 퍼센트? 46%.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어려운 문제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두와 하나를 모른다고 쳐도요. 나머지가 맞잖아요. 설마 니네 중에 틀린 사람 있는 건 아니겠지? 자, 12번이요. 다음은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고요. 보기는 학습한 과정 다룬 대화이다. 아니 이거는 맞춰놓고서 왜 11번을 틀리지? 이게 더 어려워. 11번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면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봐. 23항은 니네가 1학기 때 배운 거를 기억해 보면 된소리 대기예요. 그 다음 24항은 마찬가지로 된소리 대기인데 뭐 뒤에서 니네 24항에서 중요한 거는 뭐죠? 기억나요? 무조건이 아니라 24항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뭐지? 말고요. 어간 받침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냐? 된소리 하는데 어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란 얘기예요? 용언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용언인데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나는 거. 일 때는 뒤에 된소리. 예를 들면 뭐 있죠? 하나만. 니은 끝나는 거. 니은 끝나는데 된소리 하는 거. 앉다. 이게 동사라면 얘는 안 따로 해야 되고. 근데 니네가 이거 그냥 된소리 안 하고 발음 되냐 안 되냐? 안다 해봐요. 안다. 되죠? 됩니다. 된다고. 되는데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안다가 된다고. 그쵸? 선생님, 저 그 강아지 아는데요? 강아지를 안다. 된소리 안 하는데요? 왜 안 해요? 원래가 뭐죠? 원래 알다기 때문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원래부터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날 때는 뒤에 된소리 할 만한 게 오면 된소리 한다. 그게 24항. 26항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것도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뭐 안 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23항은 받침인 거죠.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니네 싫어도 발음해야 되는 어떻게 발음해요? 싫어도 밥이라고 가야죠. 이거 뭐 연속하는데 된소리 안 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했던 거야. 학생일 국밥의 표준 발음은 국밥이. 이거 발음 자체도 안 돼요. 당연히 오른쪽 거예요. 국밥이 맞아. 아무리 뻗대도 소용이 없다 해서 뻗대도는 받침 디귿 뒤에 디귿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뻗대도예요. 왜? 어떤 조항에 따라서죠? 23항이에요. 23항에 따라서 이게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소리 나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계속 가요. 그가 집에 간다 해서 간다는 간다로 발음하는데 껴안다는 왜 껴안다지?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겁니다. 간다의 기본형은 가다예요. 원래 가다야. 그냥 들어간 것 뿐이야. 원래 가다이기 때문에 니은은 원래 어감 받침이 아니지 24항을 적용하면 안 돼요. 껴안다는 껴안다 발음하는 게 맞죠? 적용해야죠. 24항. 그녀를 수양딸로 삼고 싶었다. 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다도 원래부터 미음이 있는 거니까 실제 발음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삼다. 그 다음에 맞고요. 결과는 결과인데 갈등은 왜 갈등이지? 그래, 이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위에 보면 26항에 보면 어느 경우는 없어요. 기억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한자어랑 결합할 때는 또 뒤에 요게 있다고 해서 된소리 발음하지는 않아요. 답은 2번이에요. 자, 13번 지문 볼게요. 이거 중요한 거 몇 개 얘기합시다. 문제는 쉬운데 지문은 중요한 게 좀 있어요. 뭘 보냐면 올바른 문장이란 문장 성분이 잘 갖추어진 문장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주성분이 있고요. 부속성분이 있고요. 독립성분이 있대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어 넘어갑시다. 자, A를 봐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 성분이 갖추어지지 않아 문장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거는 또 분기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주어하고 서술어 호응. 두 번째, 목적어하고 서술어. 목적어랑 서술어. 세 번째, 부사어랑 서술어. 그럼 봐. 이게 우리가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낼 거면 세 개를 막 섞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얘가 1, 2, 3, 4고 얘가 5야. 그리고 보기에서는 주어 서술어가 잘못된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선택지 중에 이거를 주고 이거를 맞게 고치는 걸 줘요. 그럼 답은 5번인데 니네가 헷갈린다고. 물론 여기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요 세 가지는 다른 경우란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둘째,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성 생략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요. 문장 성분이 누락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있는데 호응이 안 되는 거. 얘는 없는 거. 그런 차이를 잘 이해를 합시다. 13번이요.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죠. 야호는 뭐예요? 문장 성분이? 야호는 독립성분. 그 다음 우리가 드디어 힘든 관문을 통과했다. 하나하나 다 써볼까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우리가, 서술어는 통과했어. 관문을은 목적어. 그러면 이거면 되죠? 주성분은 3개 다 나왔지? 그러면 힘든은 뭘까요? 힘든 지금 뭐 하고 있죠? 힘든? 관문을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얘는 관형어예요. 드디어는 뭘까요? 드디어가 하는 역할은 뭐지? 지금 여기서? 드디어. 통과해서를 꾸밉니다. 뭘 꾸며요? 그러면 서술어를 꾸민다고 하면 되고요. 그럼 얘는 뭐죠? 얘는 부사어에 속해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게 쉬운 거고요. 14번이요. 이거 좀 잘 볼게요. 다음은 A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에 일부이다.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따져볼게요. 8번. 야, 니네 이거 좀 안 마른 거 하나 준비해놔. 하나쯤은 있어야지. 기억. 뭐가 없어요? 그는 친구에게 보냈다. 뭐가 없죠? 무엇을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저기서 이야기했던 2번에 속해요. 자, 니은. 이번 일은 결코 성공해야 한다. 문제가 뭐예요? 결코 성공해야 한다. 이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1에 뭐랑 안 맞죠? 부사랑 안 맞지? 1에 뭐예요? 1에 세 번째 거 부사와 서술어 맞지 않는 거고요. 디귿은 그의 뛰어난 점은 필기를 잘한다. 뛰어난 점은 잘한다. 이것도 호응이 안 맞지? 이거는 뭐가 안 맞아요? 주어랑 서술어. 리을은요. 할아버지께서 입학 선물을 주셨다. 뭐가 빠져요? 누구에게가 빠지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2번이긴 한데 아까 얘는 목적어고요. 여기는 필수적 부사어가 빠진 거야. 그 다음 미음이요. 사람들은 즐겁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춤 어쩌고 부르고 있다. 맞지 않죠? 춤은 부를 수가 없잖아. 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봐. 니네가 헷갈리겠지만 춤과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헷갈리겠지만 뭐예요? 춤을이에요. 그리고 뒤에 서술어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랑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자, 볼게요. 이제 1번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한 목적어 생겼다. 맞죠? 2번 부사어 서술어. 맞죠? 디귿 주어 서술어. 이거 맞잖아.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려 20%나 골랐다니까?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는 되는데 선생님 뒤에 는 것이다가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빠진 게 아니라 요 서술어와 요 주어가 이게 주어야. 앞에 다 주어입니다. 이 주어랑 이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된 거지 는 것이다 성분이 빠진 게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요. 주어 서술어야 이거.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리을. 할아버지께서 어제 입학 선물 주셨다. 기껏 넣긴 넣었는데 누구에게가 아니라 뭘 넣어요? 어제를 넣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답이 4번이에요. 사람들은 즐겁게 춤을 추고 넣었죠? 답 4번. 자, 마지막. 보기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이거 알아두면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 니네 훈민점검할 때 내가 기회 되면 할 건데 가운데 소리는 모두 11자다.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 소리가 뭘까요? 느낌상 때려 맞춰봐요. 이게 현대어로 뭐라 그러죠? 이걸 중성이라고 하지. 가운데 소리요. 가운데 소리. 맨 앞에 소리가 뭐죠? 우리 이런 형태잖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초성. 이걸 중성. 이걸 종성. 그러니까 가운데 소리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 소리는 모두 11자다. 아래하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가 깊으니 오그라지게 깊대요.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본뜬 거랍니다. 결국 이거는 상형이에요. 상형. 은은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약간 오그라져요.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이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하고 소리가 얕으니 모양은 서 있는 꼴을 사람을 본뜬 것이다. 몇 번일까요? 비교하면 돼요. 몇 번이요? 1번이 맞아요. 이거 하나 더 약간만 추가하고 오늘 끝낼게요. 아, 근데 칠판을 없냐? 마른 거. 나중에 기회 되면 훈민정음 다 얘기할 건데 1분짜리 할게요. 하늘을 본뜨고요. 땅을 본뜨고요. 사람을 본따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면 돼요? 이 둘을 결합해서 만들고 순서 바꾸고 얘와 얘를 결합해서 만들고 순서 바꾸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죠? 얘랑 얘를 합쳐요. 다 마찬가지로 몇 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몇 개요? 11자. 거기 몇 개래요? 가운데 소리 모두 11자다. 그래서 11자예요. 이게 기본자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요거 같은 건 옛날에 안 쓰나요? 쓰지?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돼요. 합치면 되지만 별개야. 쓸 때만 합치는 거지 원래 11개입니다. 이거를 막 조합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숙제로는 16번부터 24번까지 지문 2개만 풀어오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내일 고풀도 못해요.